어느 늦가을 밤 서울 올림픽홀 콘서트장 주변에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니는 이 밤, 관객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콘서트장에 홀로 남은 사람이 있었죠. 쓸쓸한 그림자 하나가 긴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손에 들린 빗자루가 어떤 운명의 도구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태산 할아버지는 낡고 해진 노란 작업복을 입고 콘서트장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하나씩 정성스레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78의 나이였지만 그의 허리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관객석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깨진 음료수 병, 휴지, 사탕 껍질들을 정리하는 태산의 눈빛은 젊은이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누군가를 꿰뚫어보는 예리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오늘도 아이돌 콘서트라 쓰레기가 많네. 태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은 이제 모두 꺼지고 단 몇 개의 안전등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빗자루를 세우고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와 정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콘서트장의 어둠 속에서 홀로 일하는 이 시간이 태산에게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동과 위험이 가득했던 일상과는 달리 지금의 고요함은 그에게 안식을 주었죠. 빗자루를 움직이는 일정한 리듬, 쓰레기를 집어 올리는 반복적인 동작,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청소 담당 매니저 박정우가 멀리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태산보다 훨씬 젊었지만 항상 존중하는 말투로 대화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상일 뿐이죠. 태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쓰레기 봉투를 묶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객석 마지막 줄로 이동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웃음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콘서트장 입구에서 4명의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손에는 음료수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고 태산은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그저 늦게 나가는 관객들이려니 생각했죠. 야, 저기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있네. 젊은이들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영아, 조용히 해. 늦은 시간인데. 다른 한 명이 말렸지만 재영이라 불린 청년은 이미 태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직도 더럽네요.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재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재영은 더욱 거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 침묵이 재영을 더욱 자극한 듯 했습니다. 야, 이 할배 무시하네. 재영은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들어 태산의 작업복에 일부러 쏟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노란 작업복을 적셨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네요. 할배, 정신 차리세요. 재영과 그의 친구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손이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잠시 날카롭게 빛났지만 이내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산은 작업복에 묻은 커피 자국을 천천히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인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재영과 그의 친구들은 이 광경을 보며 더욱 흥미를 느끼는 듯했죠. 야, 봐봐. 할배 화났나 봐. 재영의 친구 중 하나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가 갈게요. 다른 친구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재영은 이미 다음 장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재밌어지고 있잖아. 재영은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태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도 더러운데 청소 안 하세요?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안 하시나 봐요? 태산은 재영을 무시한 채 빗자루를 들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재영이 따라왔습니다. 재영은 주머니에서 사탕 껍질 몇 개를 꺼내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도 주어요, 할배. 그게 할아버지 일이잖아요. 태산은 잠시 멈춰서서 재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만하는 게 좋겠네.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에 재영의 친구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재영은 오히려 더 흥분한 듯 했습니다. 오호라, 할배가 말씀하시네. 근데 뭐 어쩔 건데요? 청소나 하시지. 재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산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재영이 떨어뜨린 사탕 껍질을 주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재영은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야, 봐봐. 말 잘 듣네. 이런 거 보면 할배들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재영은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영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가야 돼. 한 친구가 상황이 불편해져 말했지만 재영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야, 너네는 재미없게 왜 그래? 할배한테 한 번만 더 장난치고 가자. 재영은 입에 물고 있던 껌을 빼서 손가락 사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의 주변을 맴돌다가 갑자기 그의 뒤로 다가가 머리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태산의 머리카락 위에 껌을 떨어뜨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감추고 있던 예리함이 한순간에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재영의 손목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태산이 번개 같은 속도로 손을 뻗어 재영의 손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뭐야? 재영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자세는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곧게 편 허리, 단단히 서 있는 다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태산의 존재감이 콘서트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희가 먼저 건드렸다. 태산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하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이었어요. 놔주세요. 재영은 손목이 아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장난? 태산은 재영의 손목을 살짝 꺾었습니다. 재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상황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희에게 장난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냐? 태산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파요. 제발 놔주세요. 재영이 소리쳤습니다. 재영아, 사과해. 친구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재영은 겨우 사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태사는 재영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재영은 뒤로 물러나 친구들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노인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가라. 태사는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이미 충격과 공포에서 분노로 감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죠. 뭐야, 할배가 화났나?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다니. 재영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태사는 잠시 재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단순한 사과로는 교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 강한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 당장 나가거라. 태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배가 뭔데 명령이야? 여기 콘서트장 주인이세요? 재영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태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죠. 야, 재영아. 진짜 그만하자. 뭔가 이상해. 친구들이 재영을 말리려 했지만 재영은 이미 태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할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권도 검은띠야. 함부로 건드리면 다칠 수 있어. 재영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태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옆에 세워두고 두 손을 느슨하게 내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방어도 공격도 아닌 자연스러운 상태였지만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재영은 태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태산의 어깨를 밀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태산에게 닿기도 전에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태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재영의 팔을 붙잡았고 그 즉시 몸을 틀어 재영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재영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콘서트장에 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으악! 재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약해 보이던 노인이 그들의 친구를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말입니다. 뭐지?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머지 세 명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참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누구 더 해볼 사람?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재영은 바닥에서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분노는 아직 남아 있었죠. 이 늙은이. 재영이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태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을 날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태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영의 주먹이 가까이 다가오자 태산은 손바닥 하나로 그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재영이 인지하기도 전에 태산의 다른 손이 재영의 어깨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으윽! 재영은 팔에 갑작스런 마비를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팔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태산이 그의 혈점을 찔러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야, 재영이한테 뭐 했어? 다른 친구가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함께 태산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세 명을 모두 시야에 넣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말해주마.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참았다. 태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지. 너희는 그 선을 넘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태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태산은 한쪽으로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손목을 붙잡아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아, 나 줘. 그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태산은 그를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두 명이 제압되었고 남은 두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경찰 부를 거야.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부르게. 나도 할 말이 많으니까. 태산의 당당한 태도에 그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콘서트장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청소 담당 매니저 박정우가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경비원 두 명이 따라왔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쓰러진 두 명과 겁에 질린 나머지 두 명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태산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소. 그래서 교훈을 주었을 뿐이요. 정우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들, 김 선생님이 누군지 알고 까불어? 너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무례하게 군 줄 알아? 젊은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영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군데요? 정우는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태산 선생님이야. 과거 HID 특수부대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요원 중 한 분이셨어. 젊은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HID는 군사정보사령부의 특수부대로 그 존재 자체가 기밀에 가까웠습니다. 태산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특수부대요? 재영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수십 번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셨어. 지금도 그 전설은 군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지. 태사는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그의 삶은 비밀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도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분이 여기서 청소를?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선택이야.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셨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지. 젊은이들은 이제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알고 보니 국가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재영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태사는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냐? 태산의 질문에 젊은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단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다. 너희는 그것을 주지 않았지. 태산의 말은 젊은이들의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부끄러움이 어렸습니다. 그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너희 같은 놈들은 용서할 가치도 없다. 태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재영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태산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 동안 보아온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진심을 판단하고 있었죠. 선생님,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좋은 교훈을 얻었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태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희망. 젊은 세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르지는 않겠다. 태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콘서트장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해주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영과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태산이 재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포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그저 재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너희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라. 누군가를 약하다고, 늙었다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다. 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 무게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돌멩이처럼 젊은이들의 마음에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는다. 너희가 준 상처도 마찬가지다. 재영은 고개를 들어 태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태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거라. 정우가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재영과 친구들을 에스코트하여 콘서트장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태사는 그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빗자루를 들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사는 작업복에 묻은 커피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는 태산의 강인함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그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을 걸세. 중요한 건 내 정체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으니까.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태산의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조사 김태산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정말로 선생님이 그분이실 줄은. 태산은 정우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정우는 태산의 철학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저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더 태산을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콘서트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객석을 돌아다니며 남은 쓰레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더욱 자신감 있고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잠시나마 드러낸 후에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산은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무대, 텅 빈 객석. 이곳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위험한 임무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그는 콘서트장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추락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태산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봉사였습니다. 그가 특수부대에서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지금은 이 작은 공간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달라도 그의 사명감은 여전했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산의 정신은 바로 그가 특수부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태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만져봤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써서인지 근육이 살짝 당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몸이 아직도 필요할 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쓸만한 몸이네. 태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콘서트장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태산은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마지막 구역의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초점이 흐트러짐 없이 선명했죠. 젊은이들과의 충돌 이후 그의 몸은 오랜 기억을 되살린 듯 더욱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태산이 고개를 돌리자 정우가 2명의 직원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나머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산은 빗자루를 손에 든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내일은 내가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야.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콘서트장에서 일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전설적인 김태산 해조사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건지. 태산의 눈이 잠시 과거로 향했습니다. 해조사라는 직함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HID 특수부대 내에서 최고 계급자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호칭이었죠. 나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네. 태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건 현재야. 정우의 눈에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여기서 혹시 다른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빗자루를 세우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일하는지 아나?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네. 국가를 지키던 그 힘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고 싶었어. 태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콘서트장은 마치 그의 과거처럼 고요했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지. 사람들은 내 존재를 몰랐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어. 하지만 여기서는 내 노력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깨끗해진 공간, 사람들의 미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정우와 직원들은 태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산을 단순한 노인 청소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정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일을 마무리하자고. 정우는 태산의 의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직원들은 태산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다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태산은 다시 혼자가 되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의 사건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의 충돌은 그에게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HID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2살 뜨거운 열정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청년이었습니다. 수많은 훈련, 고통, 인내의 시간을 거쳐 그는 마침내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적진 깊숙이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던 날들, 해외에서 테러 조직에 맞서 싸웠던 순간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은 이제 역사 속에 묻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사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마지막 임무에서 입은 총상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것이 그의 특수부대 생활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지. 태사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남은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전투와 임무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주어졌고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콘서트장의 마지막 구석까지 청소를 마친 태사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선 태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아직도 싸울 수 있군. 태사는 작업복의 커피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작업복을 벗어 세탁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깨끗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습니다. 젊은이들과의 충돌은 그에게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콘서트장의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 공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였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출구에 도달한 태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콘서트장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콘서트장을 나선 태사는 쌀쌀한 밤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태사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몇 개의 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삶을 비유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의 가치관과 정신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벽녘의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은 그에게 특별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버스가 태산의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후 그는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이 동네는 그가 3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태산의 집은 골목 안쪽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1층이었습니다.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를 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그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김미영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사는 집안에 불을 켜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신 후 그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영과 그 친구들의 얼굴, 그들의 도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보인 후회와 공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들. 태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성장한 그들은 태산의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태사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시절,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태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29살 때에 그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북파 공작원으로 첫 임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태산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군. 태산은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첫 임무의 긴장감, 적진에 홀로 남겨진 고독감, 그리고 임무를 완수했을 때의 뿌듯함까지 모든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앨범을 넘기다가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36살 때의 태산이 특수부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김재호, 박성민, 이준영. 위험한 임무 중에 목숨을 잃은 전우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너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구나. 태산의 눈에 맺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전우들의 희생은 그에게 영원한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욱 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특수부대에서 은퇴할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 그는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사진 속 태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강렬했습니다. 태산은 앨범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소중했지만 그는 현재에 더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작은 충돌은 그에게 자신의 몸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다. 태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히려 그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콘서트장 근무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 수련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계획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산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공원에는 그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조용한 한쪽 구석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극권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수십 년간 단련된 몸은 여전히 그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1시간가량의 수련을 마친 태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공원 입구에 머물렀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재영? 어제 콘서트장에서 만났던 젊은이 재영이 공원 입구에서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태산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재영은 태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산은 잠시 재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전적이지 않았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태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재영은 불안하게 발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콘서트장 매니저님께 여쭤봤습니다. 처음엔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다고 계속 부탁드렸더니 이 근처에 사신다고만 알려주셨어요. 새벽부터 이 동네 공원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영의 노력은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앉게. 태산이 옆자리를 가리키자 재영은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 공원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사는 재영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혼란과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해보게. 왜 찾아온 거지? 태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제 일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낯선 어르신을 그렇게 대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요. 태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영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좌절감을 다른 곳에 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니네. 태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재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저를 제압하셨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제가 받아 마땅한 교훈이었어요. 태사는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재영은 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처럼 건방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너그러우시다니. 태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나도 많은 실수를 했다네. 그때 나를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지. 그분이 항상 말씀하셨어. 사람을 재단할 때는 그가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선 횟수를 보라고. 재영은 태산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찾던 갈망이 이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사는 재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은 결심이군.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네. 어떻게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나? 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선생님을 뵙고 나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는 봉사활동 같은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태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은이의 변화를 보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네. 어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지? 재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봉사활동의 종류는 많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이네.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태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대화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공원을 보게. 여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홀로 사는 노인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네. 재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태사는 재영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우리 콘서트장에서 주말마다 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네. 음악에 관심 있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재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겠군. 정우 매니저에게 내가 추천했다고 말하게. 그가 도와줄 거야. 재영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태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네.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게. 재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사는 이 젊은이의 미래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돌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가볼 시간이군. 재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사는 재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인생은 길어. 앞으로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을 테지만 항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게. 재영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태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원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을 목격한 것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사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아침 재영과의 만남을 곱씹었습니다. 젊은이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려는 의지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구나. 태사는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어제의 재영과 오늘의 재영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언제나 무한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태사는 평소처럼 조용한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는 역사 관련 서적을 몇 권 골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명상이었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오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태사는 책 속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서관 입구 쪽에서 정우 매니저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정우는 태산의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다르게 밝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산이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걱정돼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휴대폰이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자주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태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꺼두는 편이네. 옛날 습관이지. 통신이 추적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만 켜는 거야. 정우는 태산의 특수요원 시절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재영이라는 청년이 콘서트장에 찾아왔더군요.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만났네. 공원에서.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 그리고 그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네. 정우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콘서트장에서 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했지. 그 친구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더군. 정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은 항상 봉사자가 부족했거든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지.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정우는 태산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찾아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태사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보게. 콘서트장 대표님께서 어제 일을 전해 들으시고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좀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태사는 약간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특별한 관심이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알았네. 내일 오전에 가지. 정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표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정우가 자리를 뜬 후 태사는 다시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어제의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하지만 정우의 표정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사는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한 남색 재킷과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콘서트장에 도착하자 정우가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산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산은 정우를 따라 콘서트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가지 않던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콘서트장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산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강민철 대표였습니다. 김태산 선생님, 드디어 뵙게 되었군요. 저는 올림픽홀 콘서트장 대표 강민철입니다. 태산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 대표는 태산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HID에서 함께 일했던 제 사촌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태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태준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요. 태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이, 그 친구가 당신의 사촌이었군요. 좋은 동료였습니다. 강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콘서트장에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뵙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아 망설였죠. 선생님께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태사는 항상 주목받지 않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용기와 지혜, 그것은 저희 콘서트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태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공연만 여는 장소가 아닙니다. 문화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저희의 자랑이죠.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재영을 그곳에 추천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프로그램의 고문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태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문이라고요? 강 대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 교육을 넘어 인생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청소 일을 그만두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태사는 강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콘서트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이 제안은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봉사의 기회였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구나. 태사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희망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이제 멘토로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인한 의지, 단호한 결심, 그리고 끊임없는 봉사의 정신. 그것이 바로 김태산이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